지난해 국토부 선정 가장 안전한 차로 명성을 쌓았던 독일 BMW사의 차량. 연이어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토교통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 차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행 정지 명령서를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는데요. 문제는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안감은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과연 왜 이렇게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지, 또 이것이 특정 회사 차량만의 문제인지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의 김필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음은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법률 전문 도와주실 노영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BMW 하면은 완전히 그 고급 브랜드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차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 뭐 누리꾼들의 농담이긴 합니다만 불자동차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네. BMW가. 네. 그래서 BMW의 B가 불을 갖다가 B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에쿠스 차량도 불 붙었다 그러죠. 네. 또 뭐 그 현대차에서 그 계속 그 불이 나는 차들 스타렉스도 있다고 그랬고 네. 그랜저도 있다고 그랬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네. 있어요. 지금 화재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연간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는 약 5천 건이 넘습니다. 예. 듣고 이제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루에 13건에서 14건이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일반 승용차뿐만이 아니라 뭐 이 화물차나 특수차까지 다 포함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 달째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폭염이 이 자동차 화재를 좀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 같은 데 달리게 되면은 엔진에 무리가 가서 열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달리면서 바람을 받게 되면은 엔진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예. 공기가 35도 이상이 되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열 발산을 못 합니다. 그렇네요. 다시 말하면 1도, 2도 차이가 화재를 발생시키냐 시키지 않느냐를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 화재가 다양하게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일단 BMW 차량은 리콜 발표를 했지만은 자체적인 결함에 의해서 화재 건수가 다른 차량에 비해서 워낙 높다는 거, 이 부분도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계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불이 붙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정비 불량으로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90% 이상이 엔진에서 생기는데요. 그렇죠. 예, 자동차의 어떤 결함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원래 애초에 있는 결함이냐? 네.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7년, 8년 된 중고차인 경우에는 관리적인 부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장치를 임의로 배선을 땄다든지 예. 또는 오래돼서 냉각수나 엔진오일이 부족해서 주변에 가연성 물질, 찌꺼기에 눌어붙는다든지 이번에 그 아반떼처럼 무슨 뚜껑을 열고 네, 그렇죠. 안 닫았을 때도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붙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진 뚜껑을 열지 않게 되면 차가 달리면서요. 속에 있는 엔진 오일이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거든요. 뿜어져 나올 때 엔진의 수백 도 되는 열에 의해서 가연성 물질로 변하면서 불이 붙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뚜껑 하나 안 닫으면서 불이 붙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가을에 이 건조한 잔디 위에 차를 세워놨는데요. 이 배기 쪽에 있는 열에 의해서 잔디에 불이 붙으면서 차가 화재가 생긴 이런 사례도 있을 정도니까 그렇군요. 다양하게 원인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차량 화재 사고는 상당히 다양한 원인으로 이제 특히 여름철에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이제 기존 사실로 놓고요. 네. 자, 얼마나 차량 화재 사고가 나타나는 건지 한번 그래프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네. 올해 상반기 차량 화재 그 제조사별 현황이라고 하는 걸 보시게 되면 사실 BMW가 1만 대당 1.5건으로 가장 화재가 많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 한국 GM이고 현대자동차, 아우디, 뭐 벤츠 이렇게 되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많으니까 그 실질적으로 화재가 나는 건수도 많아요. 그리고 오래된 차들이 많아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BMW나 뭐 한국 GM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현대자동차보다는 이제 신차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BMW가 그 38만 5,912대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58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건이다. 이게 왜 특히 저는 문제라고 보냐면 그 국토교통부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제일 안전한 차로 99.1점이라고 하는 걸 점수를 준 데가 바로 BMW거든요. 네.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이번 사건이 좀 상당히 놀랍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인데 우리가 저 그래프에서도 주의해야 될 게 네. 저기는 기계적 결함과 뭐 정비 불량과 이런 것들이 다 통틀어져서 나온 거잖아요. 네. 저 중에서 지금 현재 그 차체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거라고 의심되는 차량만 지금 30대가 불탔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게 이제 심각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더욱이 이제 이 화재를 통해서 다른 차도 화재가 발생을 하지만은 국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소비자가 불리한 부분들이 예. 7, 8년 이상 된 중고차인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의 관리적인 부분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 또 1, 2년 된 신차인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 쪽으로 가는데 예. 문제는 지금 이번 차 정도 그렇지만 4, 5년 정도 된 것들은요. 맞아요. 애매하죠. 이게 애매모호한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게 역추적 시스템이 없습니다. 모니터링 예. 시스템이 없어서 특히 차가 온도가 높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감식이라든지 자문을 워낙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녹아내리니까 예. 메이커에서는 특히 우리나라는 자동차 운전자나 소유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니네들이 알아서 밝혀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과 틀리게 소비자가 워낙 불리하고 화재인 경우에는 그냥 운전자의 어떤 관리적인 부분으로 몰아가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유독 BMW에서 기계 결함으로 의심되는 화재 사고가 한국에서 많은 이유가 네. 그런 이유가 관련이 있는 겁니까?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리콜도 긴급 정문도 받고 있고 다음 달부터 리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도 기자회견을 했지만은 이 EGR이라는 부품 중에서 특히 쿨러라는 부품이 결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이 부품은 글로벌 시장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공급하는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똑같은 부품입니다. 맞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화재가 안 생기고 유독 한국에서만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분명히 다른 부분이 적용됐다는 뜻이거든요. 예, 예. 그 한 예로서 부품뿐만이 아니라 이 부품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예. 이 부분이 한국만의 이 별도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았냐는 아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국토교통부 민간조사단에서도 앞으로 밝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그 소프트웨어에 의심하고 계신 부분이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하게 좀 차량에 무리가 가는 소프트웨어를 적용시켜 놓고 네. 화재 사고가 나도 대충 우리나라의 법이 느슨하니까 네. 그냥 밀어붙여도 될 거다라는 생각들을 했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한 3주 전에 예. 이 약 3일 동안에 5건의 520 디젤 모델이 집중적으로 화재가 생겼어요. 그걸 일종의 이 결정적 단서, 스모킹 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 5건의 차주한테는 좀 안 됐지만은 이 예.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은 아마 국토교통부나 아니면은 이 BMW에서도 일반 차의 자동차 화재로 덮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5대가 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아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얘기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그냥 의심만 하고 있는 거지만 네. 만약에 BMW사의 기계적 결함에 더해서 네. 우리나라에서의 느슨한 법 때문에 좀 무리한 작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까지도 BMW사에서 용인해서 그냥 막 시켰다라고 하면 이건 네. 굉장히 도덕적인 그런 책무가 이 회사한테 있는 건데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죠.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밝혀진다고 해도 BMW사부터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이 지금 현재는 적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일단 피해 보상을 차량 화재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제대로 받을 수는 있습니까? 일단 다른 결함들이라고. 그러니까 해도. 이번에 이제 리콜 조치를 하겠다라고 그리고 사과를 하면서도 사실은 예.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차량에서 불이 나고 문제가 생긴 것이 누구 책임인지를 먼저 소비자가 밝히도록 되어 있고 소비자가 밝혀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문외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밝히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걸 알면서도 일단 우리가 밝히게 되어 있고 네. 우리가 그걸 밝혔다 하더라도 배상하기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이제 사실은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지만 손해와 실제 그 결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을 해줘야만 되는 것인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 금액은 뭐 내가 지금 화가 났으니까 뭐 10배 해라 20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해난 그 금액만큼만 해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첫째, 입증을 소비자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장벽이 있고. 그렇죠. 둘째, 법원이 네가 입증한 것이 인과관계가 있다 있다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손해배상이 가능한 건데. 그렇죠. 손해배상을 차 한 대 탔으니까 차 중고값 따져보니까 너는 5천만 원을 받고 싶어도 중고값이 2천만 원밖에 안 되고 그렇죠. 2천만 원만 주고 만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2천만 원만 주죠, 사실은. 거기서 느꼈던 생명의 공포, 뭐 정신적인 불안, 그리고 앞뒤에 제대로 그 차를 갖다 몰지 못했던 이런 것들은 그런 전혀 것들은 거의 보상 못 받죠.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예. 입증을 다시 해서 좀 상당하게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판사님마다 조금씩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긴 해요. 예.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런 경우 인정을 못 하고요. 큰 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사실은. 세 번째 이제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이 지금 증권 관련된 소송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정말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예. 다른 사람이 제기해서 그 혜택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 이런 저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장벽이 맞습니다. 4개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소비자한테. 지금 민간 조사단에서는 뭐 지금 이 BMW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또 BMW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리콜 방법도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첫 번째 임무지만요. 예. 밑장 부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소비자가 상당히 불이익을 워낙 많이 받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예. 심지어는 뭐 수입사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한국 법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우리 법이 지지를 못 났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대로 해라 이러고 있다. 맞습니다. 노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징벌적 배상제에 대한 부분들, 예. 예를 들어서 뭐 은폐를 한다든지 고의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하게 되면 미국은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서 회사가 망할 정도거든요. 예. 수천억 원에 수조 원 내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징벌적 배상제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는 자동차의 책임이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메이커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메이커가 밝혀야 돼요. 맞아요. 또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안 돼 있는데 같은 사건이 서너 건만 생기게 되면 직접 공공기관이 개입을 해서 조사에 들어갑니다. 예.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신차 교환 환불 프로그램 레몬 같은 것도 적용이 되는 건데 예. 국내에서는 이 부분이 전만 상태고 또 집단 소송제도 자동차 분야는 아예 없기 때문에 예.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이어서 지금 이 문제도 그런 부분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어서 이 부분의 법적 부분도 입법부에서 요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비유적으로 말하면 네. 우리는 벌거벗고 내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냥 거대한 거인 앞에 네. 아무 무기도 없이. 그러니까 당연히 골리앗 앞에 벌거벗고 내던져진 맞습니다. 돌멩이라도 하나 있었으면은 뭐 다윗과 같은 기적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사실인데. 그래서 자동차 소비자가 봉이다, 심지어는 마루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상당히 창피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그나마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예. BMW가 불탔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BMW의 소유자 중에 변호사들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변호사신데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방송국에 되게 들어가지 많아요.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자기 운행정지 명령이 뭐 나와서. 어떤 방송국에 오늘부터 못 들어온다고 문자 왔다고 저한테 아까 말하던데 예. 중요한 건 변호사들이 자기 차이기 때문에 예. 소송 남의 소송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는 진짜로. 어디 한번 이제 그 네. 변호사들의 분노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일단 정부는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서 운행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이거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없다고 보고 있지만은 정부에서 이런 것들 초유의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도 나올까 말까 이런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하게 된 배경은 실제로 어떤 뭐 강제 이행에 대한 부분들도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경찰이 차적 조회를 해서 긴급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지 예. 딱지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차적 조회를 한다 하더라도 고발을 한다고 해서 과연 집행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에서는 이런 장관까지 나서서 한 명령의 취지는 일반 리콜하고 틀리게 한 대라도 긴급 점검을 안 받게 되면 화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외주의가 없게끔 모든 차량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운행 정지 명령이라는 강한 카드를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강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나마 이걸 하니까 이제 이 안 받던 사람들 관심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관심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맞습니다. 이벤트였다. 왜냐하면 정부 예. 차원에서도 국토교통부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모니터링 예전에 이 화재가 생기면서 신호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지금 벌써 부분들을 한두 번 얘기된 게 맞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검증을 못한 것도 있고 또 환경부에서 이 EGR에 대한 것들은 4개월 전에 이미 리콜 한 부분인데 배기가스만 봤지 안전에 대한 것들을 보지 못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모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이런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좀 더 강하게 또 확실하게 한다는 취지도 정부가 지금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네. 볼 수가 그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걸 이벤트라고 하는 건 좀 과한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런데 왜냐면 지금 만약에 그 특정 방송사에 들어가지 못한 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 그런 변호사님들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정부 상대로 하면 안 되죠. BMW 상대로 네, 해야죠. 어쨌든 물론 그런- 이제 받기는 어렵겠지만. 그 지금 현재 규제는 정부가 내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예. 이제 자동차관리법상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주체는 지자체죠. 정부라기보다 지자체니까 지자체에서 하라고 이제 한 거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그 약간 계몽의 효과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건데 그런데 그 피해를 지금 차주들이 다 또 고스란히 받고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사실은 더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이게 생명권의 문제냐 재산권의 문제냐 또 약간 그 우열의 다툼이 있거든요. 아,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그건 이거는 잘못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차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책임을 네가 이상한 차를 샀으니까 네가 져 이런 거고요. 그렇죠. 실제로 차주들이 피해자인데 그럼 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말씀하신 지금이라도 TF를 꾸려가지고 뭐 진상조사단을 갖다가 파견을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한다든가 하고 있긴 해요. 정부 네. 입법을 갖다가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드는데 너무 늦었다. 그리고 너무 예. 안일하게 대처했다. 여기까지 동의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일단 잠깐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폭염이 네. 화재를 더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네. 이 부분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프를 보실까요? 실제로 8월에 더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까? 지금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걸로 지금 가장 나와 많이 있는데요. 발생하는 것은 봄이 가장 많습니다. 예, 봄이요. 예, 왜 그러냐면 봄에는 이제 나들이를 많이 가죠. 차량 가지고. 예. 첫 번째. 두 번째는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예. 일반 화재도 많이 발생을 하지만 자동차 화재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네요. 근데 올여름이 굉장히 특수한 경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너무 더워서. 네, 한 달 동안 폭염이 110년 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옛날 데이터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더욱이 그렇군요. 35도 이상이 되면은 더욱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됐기 때문에 봄보다도 훨씬 악조건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여서 예. 그래서 화재가 많이 올라가서 아마 올해 말까지 누적된 대수를 보면은 예. 특이하게 올여름에 화재 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게 110년 만에 온 거기 때문에 더더욱 예외 조항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또 BMW사가 도망갈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따지는 그런 기준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차량에 따라 원인이 제각각일 때 네네. 그 BMW는 기계적 결함이니까 BMW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반떼 사례 같이 네. 그 정비를 하던 사람이 뚜껑을 열어버렸어요. 이거는 그 정비를 하는 사람이 책임을 그렇죠.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원인이 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그나마 누구 책임인지 밝히기가 쉬운데 예. 문제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 소재를 가린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차량 사고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항상 얘기하는 게 순정 부품을 사용했어요, 안 사용했어요? 우리들이 그 스케줄 맞추어서 니네 보고 그 관리하라고 했던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BMW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뭐 이 자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나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차량들에 대해서 사실 2016년부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안 가졌어요. 그냥 맞아요. 그 차의 문제이다 혹은 당신이 관리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이 차의 원인, 화재 발생 원인이 뭔지를 밝히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예. 저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소송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자동차관리법상에 이 그 BMW 측에서 은폐한 사실, 고의를 예. 은폐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지금 거친다고 해서 예. 그 결과를 조금 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관리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예.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차에 대해서는 그 머플러라고 하죠. 머플러를 갖다가 튜닝을 했다고 그것이 이유다라고 밀어붙이다가 그렇죠. 나중에 막 망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차량 회사에서. 네. 지금 사실은 차량 회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튜닝이 문제다라고 네. 하거나 순정 부분을 쓰지 않아서 문제라고 하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성은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한데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 지정 정비업체가 아니면은 나중에 보상받는데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수입차 자체가 무상 AS 기간이 끝나면은 부품비 공임이 일반 국산차의 4배에서 10배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들어갔다 나면 손발 잘라주고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AS 기간이 끝나면은 지정 정비업체의 딜러들 정비사들이요 소개를 할 정도예요. 외부에 좀 수입 자동차를 잘 보면서 가격이 저렴한데 이런 데를 소개하기 때문에 수입차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런 전문 정비업소를 이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메이커에서 지금 이 판매사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실제 시장의 환경은 완전히 틀린 거기 때문에 이걸 예. 제외하면은 실제 지정 정비업체를 10년 동안 이용한 이런 차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 자기 핑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일각에서는 네. 이렇게 이제 문제가 갑자기 다량으로 발생했었을 때는 네. 일반 정비업체들도 빨리 안전진단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들을 열어주는 것이 더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들도 있었어요. 이번에 좀 아쉬운 부분이 국토교통부가 운행 정지 명령 내린 것도 괜찮지만은요. 예. 중요한 부분들은 좀 더 이 소비자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예. 도리어 이 BMW에 압력을 가한다든지 해서 예. 우리가 종합이나 소형 정비업소가 전국에 4,500군데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데를 활용을 해서 지금 해주는 긴급 점검이라는 게 부품 교환이 아니라 안에 있는 찌꺼기를 청소하는 닦아주는 거예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암이 있는데 암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딜레이만 시키는 거예요. 3, 4개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지만 갖고 있으면 굳이 운행정지 명령 안 하고 하루 이틀이면은 나머지 차주까지도 차종까지 다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모두 국민이 다 부담을 받는 상태고 아시겠지만 뭐 주차장도 뭐 대지 못하게 하라 예. 또 피해서 가고 있고 이 스트레스를 사실 국민들이 다 받는다는 건 문제가 좀 있다고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한 전문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잘못된 게 네. 뭐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돼 있는 그런 소형 정비 업체들이 있다. 네. 그런데 하나만 계약을 하더라도 네.
굉장히 빨리 안전진단을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정도도 못하고 있냐. BMW는 너무 성의가 없는 건데 그거를 정부가 보지 않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국의 정비업체가 우리가 말하는 카센터까지 포함하면 4만 5천 군데입니다. 예, 예. 그렇게 많은 데가 지금 사실 일이 지금 없거든요. 요새 예. 차의 내구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밥벌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이런 데를 좀 활용하라 하면 돼. 이게 국토교통부 산하예요. 예. 이 연합회 단체가 자동차관리법의 이 관리사업 중에서 자동차 정비업이 있거든요. 여기서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하고 BMW 협의를 통해서 했다면은 운행 정진 명령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안전진단은 다 끝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리콜 대상 차들이 확실히 딱 정리가 돼서 바로바로 리콜로 차분히 갈 수 있게 되고 차주들의 불만도 좀 줄어들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런 적극적인 노력들을 하지 않았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네. 이 부분 하나 여쭤보려고요. 차량이 노후될수록 화재 네.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는 상식인데 네. 너무 우리 피해자들이 화재 사고로 인해서 당하는 피해가 크잖아요. 네. 그러면 유효 기간을 딱 설정해 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침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 승용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식 제한에 대한 부분들은 하는 나라가 없고요. 예. 도리어 이제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수단 같은 버스 같은 경우에는 9년인데 6개월씩 연장해서 11년까지 쓸 수가 있고요. 예. 택시 같은 경우에도 법인 택시는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1년의 운행 거리 자체가 15만 20만 킬로미터거든요. 예, 이것도 예. 지금 6년으로 잡혀 있어요. 이런 어떤 공공성,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에서 개입을 하지만은 차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개인이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화재라든지 고장이라든지 사고에 대한 미연의 방지 대책은 개인이 관리적인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아하. 또 개인의 재산에 대한 침해에 대한 부분들은 함부로 접근하기 쉽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기는 뭐 폰이도 뭐 여전히 잘 굴러다니는 차들이 있으니까요. 네. 얼마나 잘 관리를 하냐가 문제겠죠. 자, 이제 법적인 어떤 보안 문제에 대해서 좀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레몬법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이 레몬법, 미국에서 그 실시되고 있는 자동차 관련 보상법 아닙니까?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오렌지를 닮은 레몬이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이거 소비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요. 원래는 도움이 되는데 예.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하. 또 사실은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죠. 왜냐하면 예. 2019년 1월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걸로 한국형 레몬법이 나오는 건데 예. 새 차를 구입했는데 그 차가 이유도 없이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장이 난다. 아. 그러면 이거 무조건 새 차를 교환해줘라. 이제 이거거든요. 예, 예.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신차 구입 후 1년 내에 중대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 이런 식으로 그 발생을 해서 수리했는데도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예. 혹은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에 초과한 경우는 신차로 교환해줘라 이런 건데 사실 저는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효성이 이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고요. 한국형 레몬법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저는 좀 그렇게 좀 보이고요. 특히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제조물 책임 관리법에서 예. 법이 개정돼서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입증 책임을 조금 완화시켜 놓은 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너무 이 인과관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차 회사하고 일반 소비자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 전 이 정도 완화시켜 놓는 거 가지고 소용이 없다라고 지금 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도 이 한국형 레몬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될 소지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원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칙을 좀 짚어주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완벽하게 전환시켜버리는 게 가장 첫 번째 좋겠죠. 첫째, 예. 입증. 그러니까 차량 사고가 났을 때 그 결함의 입증을 회사가 해라. 그렇죠. 무조건 회사가 하게끔 하고. 그게 원칙이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원하는 증거나 관련 서류들을 전부 다 그들이 제공할 수 있게끔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허.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그 차가 뭔가 의심스럽다라고 해서 뭔가 서류를 달라 그러면 그쪽에서 안 줘요. 안 주죠. 그래서 예. 우리가 문서를 달라, 문서 송부 속작 신청을 법원에 해요. 예. 근데 법원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안 준다라고 하면 법원이 몇 번 버텨서 해라 하다가 끝까지 안 주면 입증이 안 됐습니다. 그러고서 우리들에게 끝나버리죠. 패소 판결을 내려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예. 세 번째로는 원고들이 소송을 할 때 가장 문제점이 바로 이 자동차와 관련된 건 사실 금액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서 먼저 감정 비용을 우리 보고 내라 그러는 게 문제예요. 감정 예, 비용까지. 그러니까 자동차에 만약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자동차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감정 신청을 해야 되고 예. 감정 신청하게 되면 감정인을 지정을 해주는데 예. 그들이 사실은 우리 편인지 그쪽 편인지 잘 몰라요. 첫 그렇죠. 번째로. 두 번째 우리 편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을 요구합니다. 먼저 입금을 하세요라고.
나중에 이기게 되면 우리가 나눠줄게라고 하지만 이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무조건 부담해야 되는 거고 예. 지면 우리가 전부 다 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소송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정과 관련해서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정한 그런 감정기관들, 감정기관. 특히 이제 이렇게 뭐 짜잘짜잘한 거 말고 정말 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 우리가 예. 잘 모르는 것들, 그런 기관들이 좀 정립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예. 그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감정 비용을 나중에 낼 수 있도록 먼저 법원이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네. 경우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예. 지금 노 변호사께서 얘기하시는 레몬법이 내년에 시행돼서 저도 관련이 돼 있지만은 예. 유명무실하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대하자나 일반 하자에 대한 것들도 결국 위원회 조성을 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3만 개의 부품인데 이미 자동차 소비자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이에요. 아하. 제가 이제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메이커에서 전문가가 대동해서 이거 일반 하자다, 중대 하자들을 칼 물베듯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야간에 고속도로 1차선을 100km 달리다가 예. 시동이 꺼지면 죽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메이커 입장에서는 시동 꺼질 수 있죠?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분시켜 주냐? 이런 부분이 간단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레몬법은 이렇게 거칠해적으로 법만 만들어서 시행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벌적 배상제 같이 은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예. 벌금제도 예. 또 소비자 보상제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또 말씀하신 귀책의 사유에 대한 부분들,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이 소비자가 지는 게 아니라 메이커가 지는 거거든요. 거기다 집단 소송제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한 사람만 딱 걸리게 되면은 그냥 나머지를 갖다가 엄청난 소송을 갖다가 다 감당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그 차량 회사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더 잘 만들 수밖에 없겠네요. 자동차 급발진 문제 같은 경우도 100% 패소하는 이유가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어떻게 밝힙니까? 예. 우리가 수술을 했는데 피해자 가족이 수술 잘못한 거 밝히는 게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책 사유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면은 이 레몬법에 대한 부분들은 개점 시효 상태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단 정부나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은 규명을 다 했습니다. 네. 이제 그들의 책임을 갖다 좀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소비자들은 어떻게 여기에 예방을 하고 소비자 대비를 해야 입장에서는 됩니까? 강력한 소비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입김을 많이 놓이대요. 왜냐하면 아하. 징벌적 배상제도 뭐 의원 입법을 통해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냈지만 지금도 세 건이가 계류 중인데 이거 폐기될 거고요. 근데 지금이 이제 시기적으로 가장 좋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또 어떤 여건도 조성이 돼 있고요. 그런 예.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징벌적 배상제 같은 이 자동차 분야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력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또 한 예. 가지는 지금 당장의 BMW의 어떤 원인에 대한 부분들이 예. 뭐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말까지다. 이거 너무 예. 깁니다. 그렇죠. 전문가 대동하면 2, 3개월 내에 이미 팩트가 나와 있거든요. 예. 좀 서둘러서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해주는 거 투트랙으로 해서 두 가지 부분이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고 소비자가 있습니다. 강력한 압박을 해야 된다. 예, 또.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 도입돼야 된다는 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 예. 사실 그게 있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뭐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본적으로 불법성을 알면서도 고의를 은폐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런 정보에 어떻게 접근합니까? 예.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로 뭐 5만 달러짜리 차를 샀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를 밝혀내서 뭐 20억 받았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이제 느껴지니까 그런 거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나라 현재 시스템에서는 우리나라 그 소비자들이 그걸 입증해가지고 불법을 고의로 은폐했다? 이건 사실 좀 밝혀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 중대한 과실로 은폐하거나 고의로 은폐한 경우에 이건 책임질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자동차 회사에서 로비를 하게 되고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예.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야 되긴 하는데 예. 이런 것들 조금 현실성에 맞게 좀 고의로 은폐하는 것을 좀 완화시켜 준다든가 예. 뭐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현실적인 어떤 그 단계들이 그렇죠.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모시고 차량 화재 사고의 문제점과 또 사고 예방에 대한 어떤 대책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